네, 그렇다면 이 사안 취재한 곽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기자. 네, 먼저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조 출범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은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입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요. 그렇죠. 2014년에 민선 6기 핵심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급진전했는데요. 이 모범 사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8개의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잇따라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민정의 상생 협력이 핵심입니다. 네. 이 완성차 업계보다 임금은 좀 덜 받더라도 주거와 교육 같은 이른바 사회적 임금, 복지를 강화해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GGM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제 무노조 무파업의 원칙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의 제기가 있고요. 또 이거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무노조 무파업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2019년 체결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보면요. 이 35만 대 생산까지는 근무 환경과 조건을 행정과 노동자,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3년 동안 10만 7천 대입니다. 한 해 5만 대씩 잡아도 35만 대 달성까지 7년 정도가 걸리는 네. 셈인데요. 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판매가 소폭 줄었고요. 올해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서 판매가 증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노조 측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 무파업에 관련한 문구는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협정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는 이 노조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 광주형 일자리 출범 당시 노사 민정 협약이 있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GGM 측은 1년차 기술직 연봉이 3,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성과급을 제외를 하면 주 44시간 근무 기준 입사 4년차가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저희가 지난 2021년 입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봤더니요. 2년차 직원의 연봉이 3,400만 원으로 좀 GGM 측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당초 약속했던 빅그린 산단 내 주택건설은 오는 2030년으로 지연됐고요. 광주시가 월 27만 원의 주거비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이 되지 않다 보니 광주나 나주 등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빅그린 산단 내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실이 이렇군요. 이 GGM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지위와 영향력도 관심인데 이 노조 측은 임단협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노조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이 가능합니다. 노조의 교섭 요청이 있으면 사측에서 응해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다만 현재 노조원 수가 15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GGM의 전체 직원 수가 660명 정도로 아직 과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노조 조합원들만 적용을 받게 되고 비노조 조합원들은 제외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서도 최적의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 가입이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GGM의 운영 방식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취지가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노조 설립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때부터 민주노총이 협상에서 빠지는 등 삐걱거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노사 합의가 아니라 정권의 의지와 맞물려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 투자 협약으로 시작한 것이 네.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펴낸 연구 보고서를 주목할 만한데요. 제목이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입니다. 노동계가 중심이었던 기획 단계와 청와대와 광주시가 주도한 협약 단계가 단절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획의 취지로부터 더 멀어져 결국 대기업 유치에 막대한 공적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끝난다면 신개념 정경유착의 한 사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개념 정경 유착이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로 본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극복해 가야 할까요?
예, 다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한다면요. 그 상생협약 취지를 깨고 노조를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왜 노조가 출범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통해서 노사민정 상생의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좀 광주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건데요. 광주시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노사민정의 제 역할을 찾아야 할 때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